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종목진단 방송이고요. 우리 88TV부터 출석 불러드립니다. 향기로운 초보님, 리치맘님, 백조부자님, 행복한 노털님, 랜들로드님, 머니유통맨님, 씨앗부자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혹시라도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라도 VIP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제 방송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저는 무료 방송, 무료, 그냥 무료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비싼 돈을 내고 유료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유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회사원이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런 전문가 생활, 즉 유사투자 자문업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해보니까 되게 가벼운 신분이야. 걸릴 게 한 개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아무튼 그렇더라. 오케이. 자, 유튜브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그치. 그 전문용어로 백수라고 하나? 자, 나루비님 오셨고요. 10년 묻어 따블루가자님, 크게 더 크게님, 여종현님, 조수연님, 무한다자원님, 이영재님, 새로운님 어서 오시고요. 박정희님, 최정혜님, 그리고 조수연님 인사드렸죠 아까? 그리고 염재원님, 문 나누는 사람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김영길님, 수관강님 어서오세요. 도망다니는 송투사님. 왠지 도망자 같기도 하다. 그죠? 최강의 꿈님 어서오시고요. 생생부자님, 박윤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변방매니아님, 게임의 교수 같아요. 게임은 잘 못해요. 근데 더럽게 못해요. 생긴 거랑 좀 달라. 술도 잘 먹게 생겼지만 술도 하나도 못 먹어요. 맥주 한잔 마시면 바로 뻗습니다. 형진, 최형진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조은진님, 기타 등등, 행복한 촌장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사 안 드립니다. 자, 이제 종목 진단, 제 마음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된대요. 휠라 코리아가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IP 회원님들은요 지금 유료 방송 들으러 가셔야 돼요. 돈 내놓고 무료 방송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돈 내놓은 강사분의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녹화 방송은 유튜브 성투사 채널에서 보시면 되죠? 그쪽에서 보시고 88TV 쪽에서도 보시면 되니까 녹화 방송 들으시고요. 유료 강의를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한 종목 1인당 하나씩. KCI. 그리고 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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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건 뭐야? 후성. 5번 고려신용정보. 이게 요즘에 이제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그냥 거식인데, 그죠? 계속 홀딩했으면 하는 종목이요. 천천히 가세요. 계속 홀딩하면 좋은 종목은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거 하니까요. 하나생명 이런 거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일 강의가요. 멋진 게 하나 올라갈 겁니다. 내일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추세선에 대한 강의가 들어갑니다. 추세선 강의요. 그 추세선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자, 끝났네요. NHN 한국사이버. 요렇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어느 날은 다음 주 언제쯤 될까? 23일? 23일은 안 되겠구나. 그럼 28일 저녁에는 방송에 꼭 오세요. 방송에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타면 주식을 사죠. 뭘 샀는지 공개를 해드리는 날이 오니까 그날은 딴 일 다 집어치우시고라도
꼭 오셔서 그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HLB 생명과학은요, 지난번에 제가 워낙에 많이 이야기 해드려 가지고요, 네, 따로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 네. 지난 방송 성투사 채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욕을 많이 해놔가지고, 네. 제 HLB로 마이너스 50% 본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아가방이 지금 현재 아주 잘 되고 있죠? 네. 오늘, 미친듯이 올라갔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20%, 30%까지 갔었나요? 네. 제법 많이 갔던데, 지금도 20%니까 30% 넘게 올라갔었네요. 지난달에 샀던 거죠. 네. 그리고 지난달에 샀던 것도 다 수익이고요. 배당도 다 받았고.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장에서는 뭐 누구나 막 콕콕 집어도요. 우리 집 개가 와서 한번 핥아도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네. 뭐 이번 달에 살 만한 것들도 제가 사는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로 오셔야지 뭐 어디로 가. 88TV 어차피 저는 제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 할 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이제 그 녹화 방송만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아가방 그때 다 사셨죠? 네, 이거 손실 난다고 그때 어떤 분이 뭐라고 했었는데 기다리시면 된다고요. 이게 바닥이 들어오니까 바닥인 거예요. 항상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그 아빠님이 가끔씩 이제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요. 바닥인데 바닥에서 매수하더라도 주가가 빠져요. 빠지는데 왜 빠지냐면 바닥이라서 그런 거야. 더러워서. 바닥은 뭐라고요? 바닥은 더럽다. 네. 바닥은 더럽다. 사놓고 있으면 기분 더러워요. 더러워 이씨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이거 뱉어버릴까 막 네.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끝나요. 네. 그러면 주가가 안 나오지. 그 뭐 남선 알미늄 이런 것도요. 아주 그냥 더러웠다고. 여기 진짜 더러웠어요. 여기 돌아가 보시면 아주 더러운 주식이죠. 이게 개떡 같은 주식. 네. 지금이니까 이렇게 쉽게 웃으면서 욕을 하지. 이 당시는 진짜 살벌했다고요. 1,000원 깨지니까. 이 1,000원 깨질 때 내가 매수를 했어요. 1,000원이 깨졌어? 그럼 내가 사야지. 그리고 내가 이걸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평단가가 원래 물렸던 자리에서 조금 더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런 개 같은 자리를 만나면은 진짜 네. 이거 팍 그냥 우리 집 강아지 간식으로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수익이 이게 400%야? 네. 이건 무식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천천히 가세요. 이게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그 다음에, 바닥은 원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럽구나. 네. 바닥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가는가 싶으면 내려가고, 올라가는가 싶으면 내려가고, 막 그래요. 네. 밀당의 고수 같은 애들. 네. 싸가지 없죠? 네. 어장 관리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놀아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뜯기면은 그놈들이 그 물량 다 받아가는 거예요. 자, 종목 가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 방송을 잘 듣다 보면은요. 필라 코리아가 아니야? 필라야? 뭔데? 코리아. 필라가 아니야? 필라 홀딩스 바뀌었잖아. 휠라 홀딩스. 휠라 홀딩스로만 나오나 이제? 네. 옛날엔 휠라 코리아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네요. 이게 윤 회장님이 이거 참 우리 국위선양한 종목 아닙니까? 그죠? 윤 회장님이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메이커도 아닌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참 저는 그래서 이 휠라 코리아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좋아요. 네, 물건이 어찌 됐든지 간에. 최근에 이제 그 아들이죠. 네. 그 장남 아들이 그 미국에서 운동화를 조금 상품을 좀 그 잘 만들어 가지고요. 젊은 층한테 인기몰이를 해서 휠라가 요즘에 많이 그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종목 진화 좀 듣다 보면 개 같은 주식이 한번 나오면요. 우리 강아지가 와서 짖어요. 왜 그건 나나 줘. 그러면서 짖어요. 그런 주식이 만약에 종목 진단할 때 우리 개가 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개 같은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해드리고요. 이따가가 아니지. 이번 주말에 또 종목 진단을 할 때 되면, 그럴 때 뽑아가지고 또, 따로따로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라 홀딩스에 딱 보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요? 딱 지금 이 상태에서만 딱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아이고야. 네. 어떤 느낌 들어요? 네.
뭐 막 그냥 막 무섭지 않나? 아,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신 분 있어요? 난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분 없죠. 지금 걱정되시는 위치. 이 걱정돼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주식 제대로 배우신 거야. 이거는 지금 무서운 자리예요. 왜냐하면요. 내일 강의를 들으시면은 대충 아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봅시다. 우상향의 추세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는데, 우리가, 우리 강아지 움직인다, 지금. 네, 강아지 움직였어. 강아지 움직였어. 긴장하세요, 지금. 네. 이거는요, 추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상승이 하락 추세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면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조정이 들어오더라도요, 저점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네. 저점이 연속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장기 이평선도 다 돌아서고 있죠. 네, 돌아서고 있는 모습. 장기 이평선이 돌아서면 한참 걸립니다. 네, 여기가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횡보로 한참 걸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완성으로 넘어가죠. 가는 동안에 반등은 계속 나오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누구라도 좋은 포인트로 이 종목을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해먹었다. 네, 많이 해먹었어. 시세가 어떻게 해요? 지독하게 나왔죠. 15,000원에서 8만원대까지 무려 몇 배야? 계산이 안 돼. 네, 9만원이라고 치고요. 뭐 한 8배? 8배? 8배는 7배? 네. 그 정도 나왔어.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쉬었다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지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이거죠. 여기가 일단은 첫 번째 지지선인데 조금 약해 보여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지지선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럼 굉장히 무섭겠죠. 이거 지금 위쪽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위치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누가 됐든지 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휠라 코리아는, 네. 일단 근데 기업이 나쁘진 않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네.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도 돈 많이 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회사도 돈 잘 벌고 있겠죠. 지금 유보율 굉장히 높고요. ROE가 25%야. 돈도 잘 벌고, 네,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시세가 앞쪽에 크게 형성되었고요. 지금은 그 시세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팔아먹고 싶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15,000원에 산 주식이 87,000원에 갔어.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77,000원, 75,000원, 7만원, 6만원 그러다 48,000원까지 떨어졌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에이, 지금 600%, 뭐 300%라도 먹고 팔자. 네. 차익실현의 욕구가 엄청 커졌죠. 이 상태 되면 약간 불안하시기도 해요. 더 내려가서 수익률 더 까먹으면 어떡하지? 네. 그러면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힐 텐데. 네. 야봐! 그러면 이제 무섭잖아. 팔았어! 한다면, 이건 꼭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남자들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네, 목소리는 좀 다르지만 네.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욕구가 이제 그 공포심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가 빠질 때마다 계속 팔고 싶어집니다. 그럼 빠질 때 팔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면서 저점이 깨지는 거예요. 싸졌네? 반등. 근데 또 팔고. 싸졌네? 반등. 또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 시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신규 매수는 별로겠죠? 네. 물타기 하면 안 되겠죠? 네. 만약에 윤 회장님하고 뭐 손잡고서 뭐 회사를 공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뭐 그냥 마음대로 사십시오. 근데 그 정도 돈이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 시총이 얼마죠? 네.
아, 2조 9천억 밖에 안 되는구나. 1조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협업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조 원이 있으면은 굳이 이 종목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별로라고 지금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갈게요. 대체적으로 종목의 진단은요, 기업의 내용이 특별한 게 없다라면 추세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제가 해드릴 강의, 내일하고 토요일하고 두 번 나눠서 올라갈 겁니다. 그 강의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필생의 정력을 담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 요거는 도화 엔지니어링 하면은 뭔가요? 조선 기자재 쪽인가요? 기업 내용을 먼저 살짝 봅시다. 뭐 하는 기업이에요? 뭐 만들어? 건설. 건설이면 플랜트 이쪽 맞아요? 환경 엔지니어, 뭐네. 상하수도, 뭐 엔지니어링가 뭐 기타 등등이겠죠. 그죠? 여러 가지 교량, 터널, 항만, 철도, 환경, 뭐 분석, 시험 등등등 건설주구나. 실제로 그다음에 플랜트 여기 들어가 있네요. 플랜트, 철도, 인프라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26.9% 가장 높다. 수출도 있나요? 수출 있니? 수출? 수출도 보자. 이 정도면 수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출이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그죠? 국내 전용인가 봐요. 네. 설계 쪽이 근데 최근에는 설계하고 감리가 거의 대부분 잡아먹고 있구나. 그죠? 자, 요런 기업이라고 보시고요. 그렇다면 토목, 그렇다는 것은 또 국내 전용이다 그러면 SOC, 그죠? 네. 사회간접자본, SOS 아니죠? SOC. 사회간접자본, 토목, 경기부양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네요. 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요 놈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주가가 상승했어요. 왜 그랬을까? 대북 관련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왜? 토목, 설계, 건설, 교량, 항만 등등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 이슈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경기 부양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을 거다. 그럼 이거는 대북 관련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모양이 그런 정도로 움직였을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대북 관련주는 지금 대북 이슈 어때요? 물음표잖아, 물음표. 그죠? 저는 정책적인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대북 관련한 이슈에서는요. 제가 푸른 건설 아직도 가지고 푸른 기술 이거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철도 관련주예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6,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저는요. 가지고 이게 3만 원까지 올라가서 500% 넘는 수익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원금은 이미 한 두 번, 세 번 빼들어 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완전 공짜 종목이긴 한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네,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횡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대북 관련주들은. 그래서 대북 관련한 이슈가 또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반등하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항상 말씀드린 건 뭐예요? 여기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수익을 많이 보였다라면 이 기간만큼 조정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게 되면 리스크만 더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좋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조정을 좀 길게 받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도화 엔지니어링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횡보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추세가 약간 이제 뭐 아래쪽으로만 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요 구간대에 박스 형상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누가 내역을 하고 있네. 예. 지금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완벽하게 꺾여서 들어간다라면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자리 일단 그래요. 근데 장기 이평선이 아래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옆쪽을 향하고 있죠. 네, 이 부분 중요하죠. 단기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모습이지만 박스 저점의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은 일단 홀딩이 맞고요. 대신에 단기간에 큰 수익 나는 기대감은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도 좋지 않겠네요. 대북 관련 이슈가 있을 것으로 대북 관련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맞겠죠? 아마 맞을 거예요. 네, 대북 관련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대북 이슈가 조용한 상황이므로 관련주들 모두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대북 이슈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 정권에서 가장 먼저 쑤시고 들어간 게 뭐였어요? 대북 관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는 대북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정권은 지난 정권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손을 잡아줬어요. 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매몰차게 딱 끊어내지 못해. 예, 그래서 계속 뭔가 끄집어내려고 하고 또 뭔가 붙잡으려고 하고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북 이슈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질,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박스 하단의 저점권에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며 단기적 상승은 기대할 수 있겠다. 네. 1만원 정도. 네. 다만 그 이상의 흐름은 아직 불투명하다. 네. 따라서 신규 매수는 재미없는 위치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려면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겠네요. KCI 이거는 5G인가요? 네. KCI 이거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그죠? 5G가 아닌가? 5G는 킥인가? 네. 어서 오세요. 네, 괜찮아요. 지각하면은 뭐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화학이구나. KCI 화학. OCI 따라한 건가요? 네. KCI 화학. 무슨 화학일까요? 샴푸와 린스 계면활성제. 생활용품 이쪽에서는 덜 민감하고 기능성인가 보다. 그죠? 신흥시장의 생성과 당사 품질 개발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계면활성제, 스킨케어, 화장품 쪽인가 보네. 네. 이렇게 되면은요, 요것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로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최근에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뭐 그러면 고생 많이 했겠다. 2015년도부터 그죠? 요때부터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미워하기 시작한 데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중간중간에 좀 뛰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중국발 악재들이 나와 있었겠죠. 저점을 연결하는 구간은 요렇게 추세를 그어갈 수가 있겠고요. 고점은 요렇게. 이게 변동이 심해가지고 추세가 하나 두 개로는 단순하게 안 그려지네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저점권을 연결하는 이제 첫 번째 추세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세의 진행 포인트는 여기 두 번째 중간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빗금을 그어서 안전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조금씩 이탈했을 때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점 라인 때도 이런 게 조금 있네요. 이거 변동성이 큰 종목들 이런 게 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안전지대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추세를 바꾼 거예요. 네, 우상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재료까지 잘 붙었어.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퍼시 10배 나쁘지 않죠. ROE 20 두 자릿수예요. 유보율 1000% 괜찮네요.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평선도요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 지금 200일 이평선만 약간 횡보가 들어가서 이런 자리에서는 확 튀어 올라가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팍 튄다기보다도 그냥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네요. 네, 홀딩 더 유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생각보다 지지도 두껍고요. 네,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라면 네, 재료가 좋은 편이고 실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각을 안 해도 종목 상담이 어려운데 지각하시면 종목 상담이 더 안 되겠죠? 네. 실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추세는 우상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므로 홀딩 전략 좋아 보이고요. 신규 매수도
소량은 괜찮겠습니다. 단, 그 추세의 폭이 좁게 움직이고 장기 이평선이 아직은 누워있는 형태라 단기간에 수익이 크게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지가 형성이 되면서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가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루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데 사가지고요. 몇 달 정도 기다려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약간 미치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거래량 터진 거 있죠? 요 거래량을, 예, 여기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서 터진 요 거래량을 요 놈이 흡수를 하고자 한번 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정도 라인 때까지 한 방에 치고 나가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에 한번 빵 치고 올라가 버리면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보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한 방 빵 치고 나가면 단기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 아니면은 슬금슬금 올라가면 계속 내리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후성 가도록 합니다. 후성도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는가요? 아, 이것도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2015년도부터 계속 올라오긴 했죠. 이게 옛날에는 뭐 탄소 배출권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별의별 거 지금 얘 테마 많이 얽혀 있죠. 후성이 그거 하나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저것 많이 걸쳐 있을 건데, 예. 옛날에 그 뭐 환경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불소, 이번에는 불소 그거 관련한 부분도 있네요. 냉매가스 뭐 하여튼 뭐 2차 전지 소재 뭐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복합 테마, 가끔씩 보면 우리가 테마주로 봤을 때 한 가지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거 있죠. 옛날에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뭐 담수치자부터 해가지고 플랜트부터 해서 조선부터 해가지고 뭐 원자력 관련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성이 아마 그런 기업이 아닌가. 옛날에는 뭐 기후 관련한 부분, 뭐 기후 협약 그래가지고 한참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가 많았었죠. 네가 뭘 하는 기업인지 좀 알려줘봐. 불소화학이 이제는 불소를 많이 저거 치고 나가는가 보다.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네요. 냉매 발포제, 불소 수지,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특수 가스, 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네, 매트도 팔고요. 네, 온실가스 저감, 요게 이제 옛날에 그 하나의 큰 테마였죠.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종목, 뭐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이 기업은 뭐 실적도 현재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흐름은 네, 뭐 적자 보는 기업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네요. 근데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뭐 회사가 망하는 회사, 나쁜 회사 이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추세는 근데 조금 좋지 않다. 그죠? 요 횡보가 꺾여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아직은 안 됐어요. 왜냐면 저점이 그냥 일정하잖아요. 일정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하향 추세입니다. 근데 횡보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추세 하단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특별히 걱정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맞는 전략 같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거 월봉으로 보면은 별로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오히려 주가가 이번 저점 지지를 잘 통과해서 움직여만 준다라면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만원대 12,000원대 계속 저항은 만나겠죠. 특히 여기 매물이 무지하게 두껍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리를 뚫어내게 된다라면 주가가 제법 올라가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뭘 했어요? 기어들어서 물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보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만간 네, 그런 움직임 한번 만들어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갖고 있다면 현재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 네,
여기까지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네,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기후, 네, 기후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불소 등등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상승 이후의 횡보로서 가격대를 유지해 나가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홀딩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를 뺄까? 네.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서 단기성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이놈을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목표 주가를 이 정도 한 10%대, 20%대 가까이 네, 이 정도 한번 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 뭐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관점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아직은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괜찮아 보이네요. 더 들고 가세요. 네. 고려 신용정보. 고려 후성을 고려하라. 그 고려가 또 나타났나 보죠. 아 얘는 네 무섭다 좀. 근데 그죠.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얘는. 네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내려가지를 않고 이게 다시 전환을 해가지고 또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도 내려갔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거래가 많지 않아서. 최근에 거래가 좀 늘긴 했네.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거래가 없죠. 2만주 3만주 지금 4천원짜리인데 2만주 3만주면 거래가 많진 않은 편이고요. 변동도 굉장히 큰 편이네요. 종목 간의 변동이. 이 유통 주식수가 작은가? 네 한번 봅시다. 유통 주식수가 작은 거 아니야? 몇 프로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지? 막 40%나 48% 거의 50%면 제법 있는 편인데 왜 이럴까? 누가 틀어주고서 안 놔주는 건가요? 왜 이렇게 거래량이 없지? 보통 이런 것들은 10만주 20만주씩 터져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네. 예. 주가가 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그래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일까요? 요건 감이 안 오네요. 네. 지금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요, 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 뭐 이 얘기를 내일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을 우리는 오버슈팅, 언더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버, 언더. 이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은 오버하고 언더라고 얘기하는데, 언더가 나오게 되면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신에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겠죠. 여기서는 마찬가지 변동성이 커지지만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버나 언더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만간 이 방향, 지금 현재 방향과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만간 반등으로 한 번 정도는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여기 4,800원 아래쪽에서 계속 놀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4,800원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가는 다시 흘러내리게 될 거고요. 흘러내릴 때 지지선이 어디냐? 지지선이 없어요. 지금 지지선을 보려면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제법 네 폭이 좀 크단 말이죠. 지지선을 볼 때는요 이렇게 네 지지가 많은 곳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지지선이 아니에요.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위치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추세를 언더슈팅으로 이탈했다면 반등의 분위기가 조만간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등이 4,800원을 넘기지 못하면 추세는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 다음번 지지선이 4,000원에서 4,100원.
이므로 이격이 제법 큰 상황이다. 따라서 리스크의 관리는 필요하겠네요. 네. 지금 현재 반등이 안 나오는 상태라면 반등을 계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꺾이는 위치라면은 현재 위치, 즉 4,650원이 아마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기어 내려왔는데 4,650원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주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관점, 그다음에 신규 접근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죠. 네, 신규 접근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만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화생명 갈게요. 어우,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종목 진단 한 10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한화생명. 보험주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왔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지랄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2018년도에는 금리를 올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스피커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나갔다가 오세요. 아니면 스피커 확인. 네. 왜냐면 다 들리거든요. 나 혼자만 안 들린다 그러면 나만 이상한,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모두가 안 되면 모르지만, 네. 오, 우리 강아지가 살짝 움직였어. 오, 이거 약간 그지 같은 주식인가 봐요. 추세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일단은 너무 좋지 않고요. 지금 위치는 뭐 이렇게 쏟아지는 형태의 모습, 정말 악독하게 너무 무섭게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다질 수 있는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평선 보세요. 네, 이평선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저 아래로, 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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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로 와봐. 야, 자네요. 자고 있었어. 네, 자면서 제 코도 골고 막 꿈도 꿔요. 잠꼬대도 하고. 네. 자, 어쨌든 장기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네,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정돈됐다고 볼 수 없어요. 대신에 단기 이평선을 정돈시켜 놓게 되면 단기적 반등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반등이 요 정도 3,000원 수준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요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닥, 그 다음에 반등, 요게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리가 바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그 바닥이 계속 형성이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평선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에요. 짜자자자자자잔 돌아가 볼게요. 요렇게 됐죠? 이격이 벌어졌죠? 여기서 단기 이평선 나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온다고. 이 들어온 조정이 또 나와요. 이게 또 다시 들어온다. 이 들어온 조정이 나와야 돼요. 왜요? 이평선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저기가 바닥이라도 요 구간이 남아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반등이 일단 필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횡보가 나가야 됩니다. 이격 다 좁힐 때까지는 기간 오래 걸립니다. 지금 사면 재미 더럽 게 없어요. 지금 사실 이유가 없어요. 사고 싶다라면 조금만 사놓고, 네, 장기 투자하겠다, 나무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이런 것들 외치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만 2,000원까지 좀 봐도 될라나요? 네. 일단 문제는 이 저점을 더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2,100원. 요렇게. 저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반등이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 못 나가면 얘는 더 빠질 수 있다. 네. 그냥 하락의 한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6%예요? 그러면 의미 없잖아. 지금 매도하시는 거 의미가 없어요. 네. 마이너스 56%면 반토막 난 것을 이제 지금 물타기 강의 그때 들으셨죠? 박정희님. 물타기 강의 들어보셨죠? 물타기 강의를 못 들으셨다면 제 그 유튜브 성투사 채널 가셔가지고 다시 유튜브에서
그 물타기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실 겁니다. 비중이 많으시다라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고요. 네, 비중이 적으시다라면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단 만들어져야지만이 무언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비중이 많으시다면 의미 없어요. 네, 비중이 많으시다면 그거 이상으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요 반등이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 구간은 저점을 다져서 바닥을 만들어도 맞죠? 네. 장기 이평선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횡보가 필연적으로 장기간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네, 감안하면 지금 매수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어요. 엄청 재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럼 가면 지금 매수하면 재미가 없을 거고, 보유 중인 분들은 2,100원을 기준으로 저점을 잡아줘야 하는데, 손실이 큰 분들은, 손실이 크게 나온 분들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면 사실은 손절 매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상승 패턴이 완벽하게 그려질 때, 그럴 때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전을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더라면 어느 정도라도 되돌림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무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다 구라거든요. 다 구라예요. 다 구라. 지금도 구라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이런 거라도 나와야지 뭐라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소한 네, 역배열에서 정배열 전환되는 또는 횡보 흐름에서 이 장기 이평선 돌아서는 모습까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다 구라 반등이에요. 네. 가짜 반등. 네. 가짜 반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지만, 네,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이요. 네. 왜 자꾸 안 들리신다고 그러지? 스피커가 뭔가 이상하신가 본데. 네. S넷은요, 요거는 지금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은요, 시세적인 부분들은 괜찮거든요. 이건 좋은 편이에요. 이거 보세요. 추세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별 문제는 없는 기업이에요. 기업 내용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거는 큰 추세에 대한 움직임이었고요. 조금 쪼개서 본다면, 아이고야, 이게 아니지. 네, 조금만 쪼개서 본다면 여기서 한번 추세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꺾이는 자리가 여기서 이미 이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애매해졌다. 그죠? 완벽하게 추세가 꺾이는 자리는 여기 위치인데요. 바로 또 받았어요. 다시. 이렇게 또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재료가 딱딱 달라붙으면서 단기적인 급등,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동이 이렇게 나오면서 추세를 그냥 망가뜨렸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추세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버슈팅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센 흐름에서 새로 나오는 어떤 추세를 그때 맞춰서 따라가셔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살짝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요. 그런 모습이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장기적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계속 홀딩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매도의 포인트는 요쯤에서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요 하락 추세가 변환이 된 자리가 여기인데, 요 자리 같은 경우들은 뭐 보통 이제 매수 포인트로 많이 잡힙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올라서서 추세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 이건 아주 더러운 패턴인데요. 그 다음에 원래의 위치대로 돌아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추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여기에서 조금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추세를 이탈하는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는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신 이 종목이 무언가 이슈가 크다거나 변동성이 크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대신에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원래의 그 추세 안쪽으로 그냥 들어와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냥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자리로 들어온 거야.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었던 건데 뭔가 이슈를 통해서 단기에 급등을 했었고 시끄러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소강 상태로 원래 가격대로 돌아왔다. 그러면 여전히 이 종목은 뭐라면 우상향 주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았겠죠. 이게 이제 추세가 지금 애매하게 끌려가서 여기서 변동이 빵빵 이런 빵빵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에 대한 계산 자체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뭐 이 자리까지 들어왔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관점들이지 여기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은 아니죠. 어쨌든 추세는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보유 관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단 보유 관점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기 이평선은 지금 우상향 패턴이긴 한데요. 요 녹색 선이 아래쪽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요것마저도 돌리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 이평선 모였고요. 장기 이평선 우상향인데 얘네들이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횡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변수가 제법 있는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제법 있는 종목이라서 추세를 감안하여 판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하락 추세를 상승세로 돌려놓은 상태이고 다시 정상적인 추세의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이므로 횡보 이후 상승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뭐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네.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앞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나면요. 횡보가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고요. 최근에 양봉 나온 모양새 보니까 또 바로 붙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는 어젠가요? 지난 월요일인가요?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그때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렌 갈게요. 코렌 같은 경우는 요거 감자 한번 들어갔었죠. 이런 것들은 보통 감자가 있어야 돼요. 나와봐. 오, 감자가 없어? 감자가 없이 이런 게 나왔어? 진짜?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그런 거야? 감자가 없어. 대신에 권리락, 유상증자라만 했군요. 유중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번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네.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이 유상증자는 뭐라고 그랬죠? 자금을 모으기 전에는 기업이 그지 같아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악재였는데 자금을 다 모으고 나면 내가 필요한 돈을 다 모았어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자금력을 이용해서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뭐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든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주든 뭐 갖고 나가서 골프를 치든 뭐 횡령을 하든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가 된다라면 그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위치가 뭐냐고 저점이 되는 겁니다.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돌리는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요거 재료가 뭐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기업이에요? 실적도 좀 봐야 되겠다. 그죠? 그냥 저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휴대폰 부품 업황이 돌아서는 모습까지 나오는구나. 네, 지문 인식용 렌즈, 카메라 렌즈, 네, 이 업종 자체도 좋네요. 카메라 모듈 패키징 업체, 삼성전자 쪽으로도 하고 있다. 파트론도 있다. 네, 괜찮네요. 실적이 지금은 안 좋았겠지만 이제는 흑자 전환도 만들어냈고, 요거는 괜찮습니다. 좋네요. 네, 그러면 이 코렌 같은 기업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네, 저점 바닥권 통과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주가가 뭐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1,800원에 붙여진다 그러면은 요런 자리는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도 다 돌아섰죠. 네, 그래서 뭐 횡보나 이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좀 나올 수 있어도요. 지금 자리는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도 네, 괜찮네요. 지금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는 1,800원 정도 괜찮아 보이네요. 요거는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황도 좋고요. 실적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추세 역시 바닥 이후 상승세로 전환 중에 있으므로 홀딩 하시면 좋고요. 홀딩 하시기 좋은 종목입니다. 단 매수는 조금 깎아주면 1,800원 근처가 좋아 보이네요. 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근데 안 들어와서 못 샀잖아.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거기가 좋아 보인다는 거지 뭐 꼭 그 가격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오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깎아주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위치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NHN, 어이구, M이 아니지. NHN, 어이구, NHN, 한국사이버. 네. 요런 종목들이 조금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왜냐면, 시세는 일단 만들었거든요. 제법 큰 시세가 나왔어요. 네. 제법 큰 시세. 지금 보세요. 1200원에부터 38,000원까지. 뭐, 이렇게 아주 크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200%, 300%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시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횡보가 나오는 모습인데, 과연 여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시세가 크게 나온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망가진 추세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인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 이거 월봉 잠깐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요, 요거는 더 가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보통 추세가 크게 만들어지고 나서 죽이려면요, 이렇게 죽여야 돼요. 원래 있던 자리,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가 돼야 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고향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밀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뭔가 미련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덜 올랐다, 아직 덜 올라갔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그랬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횡보, 그리고 나서 주가도 올라갔고요. 지금 내려갔는데 요 지지선을 통해서 횡보,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단기 이격이 좀 벌어졌어요. 근데 큰 흐름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지금 달라진 건 없고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추세는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네, 이거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오버슈팅 위에서 다시 추세가 형성됐어요. 이건 뭐냐면 채널 위쪽, 이 상단선 위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 종목은 요 추세를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격을 자연스럽게 좁히거나 아니면 요 간격을 유지하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요 큰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조금 변종된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이 범위 안에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2만원을 지지로 해서 계속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현재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큰 추세가 형성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아래쪽 하방으로, 네, 하방으로 조정이 깊지 않아서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2만원을 지지로 하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2만원 지지를 보시고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2만원이 깨져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요, 이렇게 되겠죠? 18,000원쯤 되네요. 네. 만약 2만원이 깨지더라도 18,000원 이상이라면 자기의 정상 추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팔아먹을 이유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정상 추세를 좀 넘어선 모습에서 나타난 모습이라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사자마자 마이 아파. 네,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 들어오면 얼마예요? 순식간에 20% 날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20% 정도 손실 나는 거야.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깔고 시작하면 기분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한다라면 2만원에 붙여보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기다렸다가 해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요것도 지금 좀 느긋하게 가려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마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옆으로 더 서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근데 모여놓고 나면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상방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9종목 딱 시간 맞춰서 됐죠? 8시 59분입니다. 기가 막힌 시계 같은 사람이야. 칼 같은 사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종목 이야기는 이제 제가 지금 파일럿으로 여러 가지 그 안건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이제 시험 삼아서 또 해볼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방법의 종목 진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드리고, 녹화는 아시죠? 유튜브 성투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방송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업로드 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모두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이번 주 방송은 끝났죠?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그리고 저녁에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성투사 유튜브 채널에는 계속해서 시황과 종목 진단과 강의가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